안녕하십니까. 오늘 강의는 여행사 직원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행사 직원으로서 데이터를 준비를 한 다음에 이 데이터를 가지고 무엇을 할 거냐면은 자동 메시지를 만들어주는 그런 스프레드시트를 만드는 스토리 라인을 가지고 요 실습을 진행을 할 거고요. 책에 있는 실습은 아니고 제가 단톡방에 있으면서 이런저런 질답들을 좀 받아보는데 저번에 여행사 직원이신 분 또는 사장님이신 것 같은 분이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어떤 그 여행사에서 일을 하면서 고객이 어떤 고객이 입실 시간은 언제고 퇴실 시간은 언제고 그다음에 내가 돈은 얼마를 내야 되고 그다음에 뭐 마사지나 뭐 이런 거를 추가 예약을 하게 되면 얼마를 받고 이런 데이터들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내가 메시지를 보내는 업무를 하고 있다. 근데 이거를 정형화하기가 너무 어렵고 해서 좀 걱정이 된다라고 하셨는데 일단은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고객의 데이터를 준비하는 거는 정형화해서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형화된 데이터가 일단은 없으면 실습을 할 수가 없어서 아쉽게도 이제 그 진짜 고민은 제가 해결은 못 해드렸는데 아무튼 내가 정형화된 데이터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정형화된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어떤 코드를 작성한 다음에 그 고객한테 그 확인 메시지를 보내잖아요. 뭐 당신은 뭐 언제 예약했는데 며칠에 예약한 게 맞는지 그 다음에 그 예약한 거의 비용은 이건데 이게 맞는지 이거 확인을 해봐라라고 메시지를 쓰는데 그 메시지를 만드는 것도 사실 굉장히 귀찮은 일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자동으로 할 수 있도록 제가 오늘 실습을 완전히 제로 상태에서 해가지고 하는 거를 보여드리고 어쨌든 이 모든 내용은 그 저희 출판사에서 나온 요 책을 보면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일단은 제일 중요한 파트는 어디냐면 요 그 프로젝트 36번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여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은 일단은 그 어디지? 여기 요 파트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 앱스 스크립트 기초 운동하기 이 부분을 굉장히 무시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를 하실 수 있어야 챗GPT한테 코드를 만들어도 어느 부분이 잘못됐는지 보고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부분을 꼭 꼼꼼하게 공부하시길 바라고요. 여기 보면 완전 기본적인 내용 같잖아요. 근데 여기가 사실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꼼꼼하게 공부하시기를 추천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시고 난 다음에 이 영상을 보시면 아주 도움이 될 거다. 이 갑 입력하는 거. 그 다음에 요 메뉴 만들기, 그 다음에 요 특정 시간에 맞게 함수 실행하기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오늘 요 시나리오를 한번 해결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중요한 거는 데이터 준비겠죠. 저희는 이걸 먼저 할 거고요. 데이터 준비를 먼저 하겠습니다. 데이터 준비를 하면서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해볼게요. 자, 고객에게 요 데이터를 받는다라는 거는 어떤 걸까? 챗GPT한테 요 데이터를 만들려고 우리 해봅시다. 여행사 데이터가 필요해. 표 형태여야 해. 고객 이름, 예약자 이름, 예약자 이름, 그다음에 예약자 전화번호, 그다음에 예약자 예약 날짜, 그다음에 입실 뭐 예를 들어서 잠잘 때를 예약을 했다라면 입실 날짜, 묵을 곳, 그다음에 입실 시간, 퇴실 시간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다음에 비용, 추가 비용, 그다음에 인원도 있는데 인원도 성인 어린이 따로 받을 수 있잖아요. 인원, 어린이 이런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열에는 이런 데이터가 있어요. 총 10개의 행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실습을 해야 되니까 이런 데이터를 받으실 때 이제 구글 폼을 이용하시면 되겠죠. 이거는 뭐 저희가 코드로 해결할 일은 아니고 구글 폼 적당히 만들어 가지고 이 데이터를 만들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마도 데이터를 바로 준비해서 줄 거고 비용이 적당히 나오네요. 그쵸? 근데 이 여행사 데이터라고 했으니까 이 한국을 대상으로 해서 아마 만든 데이터일 거고 요거가 만약에 이제 뭐 내가 사업을 뭐 동남아에서 하고 있다 그럼 동남아에 맞춰서 데이터를 준비를 하셨을 테니까 그걸 쓰시면 되는 거고 이 데이터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다운로드 할 수 있게 CSV 파일로 받겠습니다. 이걸로 전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요거를 스프레드시트로 옮기는 작업을 좀 해 데이터를 옮기겠습니다.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아서 CS 데이터를 준비하도록 하고요. 트래블 데이터가 나왔죠? 저 이 데이터를 그대로 복사를 해가지고 앱스 스크립트에, 아니, 스프레드시트에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데이터가 없었으므로 새 스프레드시트를 만들고, 이게 사실은 구글 폼에 연결이 되어 있겠죠, 여러분들은. 자, 다 됐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해결해야 될 문제는 무엇이냐? 자, 뭘 해야 되죠? 자, 코드를 작성을 하긴 해야겠는데, 어떤 코드를 작성할 거죠, 우리가? 자, 챗GPT가 저기 예약자의 정보를 보고 그 예약자의 정보를 참고해서 자동 메시지를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 예약 다 한 다음에 이 예약이 맞는지 확인 문자를 보낼 때가 있잖아요.
그 문자를 보낼 때 그 문자 메시지를 만들어서 여기다 넣어보는 작업들을 해볼게요. 이 메시지가 여기에 쪼르륵 들어와서 하나씩 복사를 해서 이 사람한테 보내거나 뭐 예약자 번호한테 문자를 보내거나 문자를 보내는 거는 이 책에서 문자 보내는 파트를 공부하시면 되고요. 근데 보통은 카카오톡을 쓸 테니까 그냥 바로 복붙으로 진행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메시지까지는 생각을 하지 않고 여기를 보면 되는데 그럼 여기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할 텐데 여기는 아쉽게도 나 자신에게 보내는 걸로만 지금 구성이 돼 있어서 이번 실습에도 적합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 적합한 거는 여기 있는 거를 복사를 해가지고 내가 카카오톡 PC에서 바로 그냥 복붙해가지고 보내버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실습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데이터가 준비가 다 됐고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코드를 만들 건데 이렇게 부탁을 해보겠습니다. 위 데이터가 스프레드 시트에 저장되어 있는데 고객에게 확인 메시지를 보낼 거야. 메시지는 정중해야 하고 적당히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보내기 위한 앱스 스크립트를 만들어 이렇게 하고 챗GPT API를 사용해야 해. 프롬프트에는 정중하게 메시지는 한글로 만들어야 하고 정중하게 그다음에 적당한 인사말과 적당한 여는 인사말과 닫는 인사말을 넣으라고 해. 그다음에 GPT 모델은 GPT-4o를 사용하도록 라고 지시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앱스 스크립트에서 이 스프레드시트에 있는 데이터를 읽어서 이 챗GPT 4o 모델을 활용해서 적당히 인사말과 종료말이 있는 확인 메시지를 만들게 될 겁니다. 일단 코드가 나왔고요. 지금 여기 메시지들이 쭉 나왔고 저희는 요거를 그대로 이용해 가지고 진행을 해볼 겁니다. 일단은 챗GPT API를 다 쓰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 날짜 부분에 이렇게 하게 되면 날짜 부분에 좀 문제가 생기는데 일단은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앱스 스크립트를 만든 부분 뭐였죠? 이 부분에서 앱스 스크립트를 누르게 되면 이 스프레드시트와 연결된 프로젝트가 만들어진다라고 했었죠. 이렇게 프로젝트를 만든 다음에 복사한 코드를 그대로 붙여놓고 좀 필요한 부분들을 고쳐보겠습니다. 자, 일단 1번은 무엇이냐? 구글 시트 아이디가 필요한데 이 구글 시트 아이디는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시트 아이디입니다. 이 부분만 그대로 복사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 그대로 복사를 하고요. 자, 얘를 복사를 해서 이 부분 집어넣고 자, 시트 이름은 우리가 시트 1번이니까 이대로 그냥 두면 될 텐데 한글로 시트 1.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요거 하나 빼고는 지금 다 해결이 됐어요. 자, 지금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요 스프레드 시트에 있는 값을 제대로 읽고 있는지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 메시지를 만들어낸 요 부분에서 요 커스터머 데이터가 지금 제대로 지금 찍히고 있는지 좀 확인을 좀 해볼게요. 그래서 콘솔 로그로 커스터머 데이터가 잘 읽히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여기는 지금 쓰지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send confirmation messages 여기만 확인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시트에 있는 데이터를 잘 읽어가지고 출력을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컨트롤 해서 데이터를 잘 읽고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자, 허용을 눌러서 진행을 하고요. 자, 그러면 데이터는 잘 넘어오는데 지금 이 체크인과 체크아웃이 문제입니다. 지금 보면은 체크인과 로스 i의 4번 그러니까 땡열의 행의 4열 즉 여기 부분을 얘기하는데 0, 1, 2, 3, 4거든요. 자, 이 부분인데 지금 여기는 분명히 2시로 돼 있는데 지금 김명수 씨를 보면은 2시가 아니고 1899에 1327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지금 이 데이터가 지금 제대로 안 넘어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해결을 좀 해달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체크인과 체크아웃에 문제가 있다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체크인과 체크아웃의 시간이 이렇게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그대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나오는데 예약 날짜와 입실 시간과 퇴실 시간을 그대로 문자열로 쓰라고 할게요. 예약 날짜, 입실 시간을 문자열로 그대로 사용해서 만들어 라고 할게요. 그러면 시간 계산을 하자고 이게 지금 시간 계산을 해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간 계산을 하지 않고 그냥 이 문자 그대로 2024년 12월 1일 14시 그다음에 퇴실 시간 12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시켜볼게요. 그러면 아마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 것 같고요. 이 부분 보면 이렇게 투스트링을 붙이게 되어 있죠. 투스트링을 붙이게 되어 있는데 그대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붙일게요. 자, 데이트 헤드. 자, 이렇게 해서 다시 찍어 볼게요. 데이터가 제대로 들어오는지. 자, 그러면 그래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네요. 투스트링을 해도 제대로 안 들어오는군요. 보겠습니다.
이것은 좀 한번 보겠습니다. 아하, 이게 시간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구만. 요거를 좀 바꾸겠습니다. 얘를 일반 텍스트로 바꾸고요. 다 일반 텍스트로 바꾸겠습니다. 이게 일반 텍스트가 아니어서 그랬군요. 서식을 일반 텍스트로 바꾸고 다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아마 될 거예요. 네, 됐습니다. 체크인과 체크아웃이 제대로 그냥 문자열 그대로 들어왔고요. 이걸 이용해서 이제 메시지를 만들면 2024년 11월 2일 13시 들어와서 요거는 퇴실 날짜가 필요하겠네요. 퇴실 날짜가 없군요. 예약 날짜와 실시간. 여기에 옆에 하나를 추가하겠습니다. 퇴실 날짜. 그리고 입실 날짜도 넣죠. 요거를 두 개를 추가하도록 해보죠. 입실 날짜, 퇴실 날짜도 추가해. 데이터에 추가해. 이렇게 다시 시키겠습니다. 얘는 입실 날짜, 퇴실 날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하는 건데 뭐 데이터가 지금 우리가 없죠. 데이터도 줘. 데이터도 달라고 하죠. 뭐. 그래서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실습을 진행을 할게요. 데이터만 만들고 나면 사실 실습은 별게 없거든요. 응용을 한다라는 선에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데이터를 줬군요. 저는 데이터를 받았고요. 제대로 된 데이터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이걸 그대로 여기다가 그대로 쓰겠다. 입실 날짜, 퇴실 날짜 이렇게 다 들어왔죠? 자, 요거 가지고 할 건데 아까 전에 혹시라도 안 됐던 문자열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다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요 코드와 요 시트를 보면서 제대로 지금 이게 만들어졌나 요거만 좀 확인해 볼게요. 요거를 접고 저는 이렇게 해놓고 진행하겠습니다. 자, 코드가 만들어졌으니까 아까 전에 그 코드를 복사를 해야겠죠? 자, 코드를 복사를 하고요. 요 그대로 복사를 하겠습니다. 복사를 해서 자, 저희가 이 부분에 붙여넣고 자, 구글 시트 아이디는 아까 전에 썼던 요 값을 그대로 쓰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한글로 시트 1번이었죠? 시트 1번 하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뭐 프롬프트 있는 거 이거 이따 챗GPT에 넘어갈 때 할 부분이고 자, 우리가 볼 거는 데이터가 지금 제대로 넘어오고 있는가 이렇게 해서 데이터가 다 넘어오고 있는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get confirmation message API 콜을 해야만 받을 수 있는 거라 이건 나중에 데이터만 확인을 해보죠. 실제로 이런 과정, 이런 데이터를 확인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 get confirmation message라는 걸 쓰게 되면 이 오픈AI에 있는 이 채널 콜을 한 번씩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 하나가 돈을 내는 단위가 돼서 함부로 이거를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코드를 만드신 다음에 챗GPT API를 쓰실 때는 뭔가 이런 반복문이 나오고 API를 쓰는 요 과정들이 있다라고 하면 일단은 여기를 중단을 하고 주석으로 만들어서 지워놓은 다음에 데이터가 일단 제대로 되는지를 봐야 돼요. 그게 넘어가야 제대로 된 돈을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과정들 굳이 설명을 하는 거고요. 데이터가 제대로 넘어온지 한번 볼게요. 김영수 제대로 들어왔고 자, 여기를 이따가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럼 데이터가 김영수 쭉쭉 다 넘어오죠? 자, 그럼 이 데이터가 그대로 넘어가서 챗GPT API를 이용해서 메시지를 만들어 달라는 요 콜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이 콜을 하려면 뭐가 중요하죠? 바로 이 오픈AI API 키를 받아오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 API 키가 없잖아요. 저는 요거를 아래쪽에서 입력을 한 다음에 노출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입력을 한 다음에 실습을 진행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자, API 키를 미리 제가 받아놨던 걸 이용해서 코드에다 집어넣고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API 키를 이 코드에다 지금 집어넣어놨고요. 맨 위에 아까 전에 있었던 그 변수 있죠? 여기다 집어넣어놨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 커스터머 데이터가 제대로 넘어온 걸 확인을 했고 데이터를 확인을 했으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린 메시지라는 걸 만들 겁니다. 자, get confirmation message에 이 커스터머 데이터를 넘기게 되면 이 부분 있죠? 여기 자, 요 함수가 실행이 되는데 아까 전에 넘겨줬던 이 고객 데이터를 이용해서 프롬프트를 만드는 코드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 오픈AI에 있는 요 API 콜을 해서 요 API를 불러가지고 요 오픈AI API 키, 나의 이 돈을 내는 이 API 키를 이용해서 우린 GPT-4 터보가 아니라 GPT-4O를 이용해서 이 모델을 이용해서 맥스 토큰스는 뭐 150개 정도로 허용을 해가지고 우리는 뭘 만들 거냐? 메시지를 만들어서 우리는 받아낼 겁니다. 이건 우리가 알 필요가 없어요. 챗GPT가 만들어주는 거고 사실 책에도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데 어차피 챗GPT가 만들어준 거면 거의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 메시지를 받으면 자, 이 함수는 그러면 챗GPT API가 이 정보를 참고해서 만들어준 인사말과 닫는 인사말이 있는 메시지가 나오겠죠. 그거를 가지고 이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할 거다. 메시지 보내기. 우리는 메시지 보내기 지금 안 할 거예요. 이메일 안 할 거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어디에다냐? 구글 시트에 메시지를 저장을 할 겁니다. 그쵸? 그게 여기 코드에 있습니다. 자, get range에 여기 요
i 플러스 1부터 i 플러스 1이란 어디죠? i 플러스 1이란 여기부터 얘기합니다. i 플러스 1 여기부터 해서 요 m열에 이 메시지가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쵸? 메시지 들어갈 거면 12번 여기 12번째야 되죠? 자 보겠습니다.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자 12번째에 있는 요 메시지 열에 요 set value를 해서 우리 API 콜을 해서 받은 메시지를 저장한다. 바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 제대로 되는지 확인을 하고요. send confirmation 메시지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해보겠습니다. 자, 실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API 콜을 막 다 하겠죠? 그러면 요 정보들을 이용해서 지금 API 콜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요 정보를 보고 API 콜에서 메시지 하나 만들고 요거에서 만들고 지금 이제 메시지를 하나씩 넘어올 겁니다. 실행한 중이죠. 넘어오면 넘어온 대로 바로 값이 입력이 될 거예요. 잠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API 콜이 다 끝났고요. 자, 지금 보면은 안녕하세요 김영석 고객님 서울 호텔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오죠? 자, 예약 날짜, 입실 날짜, 입실 시간, 퇴실 날짜, 퇴실 시간 이렇게 해서 다 만들어주고 적당한 인사말과 끝말을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제대로 다 만들어줬죠? 근데 지금 아까 전에 그 아마 토큰을 제한을 줘가지고 메시지가 다 만들어지지 않은 것 같고요. 요거는 토큰을 늘려가지고 하면 되는데 요 부분은 우리가 좀 해결을 좀 해야겠네요. 지금 보면 메시지가 다 일관되진 않아서 어떤 데는 그 날짜와 시간을 합친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안 합친 데가 있는데 이게 할 때마다 좀 다르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롬프트 부분을 좀 수정을 하면 된다. 우리는 프롬프트를 이제 받았기 때문에 여기를 좀 수정을 하겠습니다. 정보를 그대로 포함하라고 했습니다. 그대로 포함하라고 메시지는 한글로 만들고 토큰 수를 좀 늘려보죠. 이게 150으로 하니까 너무 적어서 300 토큰으로 하겠습니다. 다시 실행을 할게요. 여기 메시지를 지우고 다시 메시지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12번째가 여기가 되어버렸네요. 그쵸? 잘못 들어와서 그 데이터를 다시 집어넣고 하겠습니다. 14 여기가 12가 아니라 13이었나 보네요. 그쵸? 13번째. 다시 해보겠습니다. 다시 진행. 300개 토큰 했으니까 메시지가 좀 더 풍부해지겠죠? 그리고 아까 전에 이 정보가 합쳐지기도 하고 이랬는데 그대로 포함해달라고 했으니까 이번엔 그대로 만들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만들어내는 노동이 줄어든다는 걸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이 과정을 통해서 그 카카오톡 알림을 하실 때 그냥 한 번만 복사해서 보내면 되니까 복사하는 그 실수만 하지 않으시면 아마 충분히 자동화 업무를 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유용하다. 그래서 앱스 스크립트를 사실 하실 줄 알게 되면은 단순히 뭐 내가 뭐 데이터를 그냥 읽어가지고 뭐 코드를 뭘 해보자 이런 것보다는 이런 연계 작업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다고 할 수 있어요. 지금 보면은 자 이제 얘기한 대로 그대로 됐죠? 지금 인사말도 적당히 들어갔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복사만 해가지고 카톡으로 메시지를 보내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나중에 이메일로 내가 보내고 싶다라고 하면 이 앱열에 있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메일을 보내기를 하면 되겠죠? 그럼 메일 보내기도 한번 해볼까요? 메일 보내기도 해보고 싶을 수 있잖아요. 다만 지금 메일 주소는 없기 때문에 테스트로 그냥 나한테 보내는 메일을 한번 해서 받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앱열에 생긴 메시지를 저한테 보낼 거니까 저희 회사 메시지로 보내봐. 보내는 코드를 만들고 그 코드를 실행하는 메뉴, 아이템, 버튼을 스프레드시트에 추가해 라고 하겠습니다. 이메일 보내기 함수를 만든 다음에 이 on 오픈하게 되면 여기에 메뉴를 만들어서 메일 보내기를 누르면 이 메시지를 쫙 보낸 그 과정들이 있겠죠. 코드를 한번 만들어 줄 거예요. 자 그러면은 send emails to customer와 on 오픈 함수가 만들어졌고요. 이걸 그대로 복사를 해가지고 저는 여기다 추가를 하겠습니다. 추가를 하고요. 자, send emails to customer. 자, 아까 전에 우리 구글시티 요 아이디가 필요하죠. 여기 필요합니다. 여기 있는 데이터를 읽을 거기 때문에 이거를 그대로 복사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시트는 시트 1번이었죠? 1번. 그 다음에 나 자신에게 보낼 거고. 또 이걸 읽어가지고 나는 요 메시지 부분을 내 이메일로 보낸다. 내 이메일로 보낼 겁니다. 이메일 보내게 됐고. 자, 이제 이메일 보내기 버튼을 누르면 이메일이 보내지겠죠? 그래서 저는 요 이메일 보내기 버튼을 눌러가지고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온오픈을 하면 여기 이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메뉴가 나타나겠죠? 요거는 이렇게 온오픈을 실행을 해도 되고 그냥 스프레드시트를 저는 그냥 온오픈을 실행을 해가지고 메뉴를 만들겠습니다. 온오픈을 실행을 하면 요 메뉴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자, 여기 메뉴가 만들어졌죠? 자, 이걸 누르면 이메일 보내기를 해서 지금 이 앱열에 있는 데이터를 다 저한테 보낼 건데 이게 다 보내면 저한테 좀 폭탄 메일이 날라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요거는 지우겠습니다. 폭탄 메일이 날라오니까 이걸 일단 지우고 없는 것처럼 만들고 하나만 돼 있다라고 치고 이메일 보내기 누르겠습니다. 자, 메일을 보냈기 때문에 저한테 메일이 날라올 겁니다. 그쵸? 예약 확인 메시지 이렇게 날라왔고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만약에 여기에다가 이메일 주소를 받았다면 이 챗GPT한테 뭐 예를 들어서 비열의 이메일 주소를 받았다. 그럼 비열에 있는 이메일 주소에 메일을 보내도록 해. 라고 했으면 예약 확인 메시지가 이렇게 날아갔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챗GPT와 데이터, 구글 앱스 스크립트와 이 스프레드시트를 종합해서 메일을 보내기도 하고 문자 메시지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을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되는 게 요거를 하나 더 할 수 있냐 더 할 수 없냐에 따라서 업무의 편의성이 굉장히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는 요거를 꼭 아셨으면 좋겠고요. 모르시는 분들이 있었다면 사실 되게 아깝습니다. 왜냐하면 챗GPT한테 몇 번 부탁하면 딸깍해서 나오는 코드들인데 이거를 모르고 산다는 건 좀 저는 좀 많이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이 되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오늘 즉석에서 실습한 건데도 불구하고 꽤나 완성도가 있는 프로젝트가 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활용하셔가지고 자기 업무에 활용하시면 좋겠네요. 일단 오늘 이 정도면은 충분히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건 보여드린 것 같고요. 제가 뭐 처음부터 이런 앱스 스크립트를 잘할 수 있었던 건 아니고 이제 책을 보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통해 저도 공부를 했거든요.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책을 보시면은 누구나 하실 수 있다라고 제가 감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책 보시면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단톡방 오셔가지고 질문하시고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한에서는 자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즐거운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